안녕하세요. 선한투자연구소의 뉴망입니다. 2021년 4월 16일 금요일 선투연신문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경제신문입니다. 어제는 코스피 금리 환율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소폭 하락했습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6월부터 전월세 신고,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등이 대상이라고 합니다. 자, 임대차 3법의 마지막인 전월세 신고제가 6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보증금 6천만 원이나 월세 30만 원이 넘으면 신고 대상입니다. 반전세로 해서 보증금 5,999만 원에 월세 29만 원이면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과세 자료로 쓰이거나 표준 임대료 제도 시행의 준비일 수도 있습니다. 매매 임대의 모든 정보를 정부에서 환하게 볼 수가 있고 그것이 싫어서 다주택자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시중에 임대 물건이 줄어들고 임대 물건이 줄어들면 전세가와 월세가는 더 상승하게 됩니다. 이제 한국의 임차인은 세계의 표준인 소득의 50%를 주거비로 내는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자, 반도체 키울 특별법을 제정, R&D 시설, 투자 세액 공제도 늘릴 것이다. 반도체 용인에 소부장 클러스터를 만들고 금융, 인력 양성 등도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자, 결국 용인은 한국 반도체의 중심지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한국의 반도체를 성장시키는 최선의 방법은 이재용 부회장을 사면하고 경영 일선에 복귀시키고 상속세와 과도한 세금을 낮추는 것이 어,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대통령 정책위의 반성문 수요만 틀어막다가 집값이 급등했다. 자, 수요를 줄이고 공급도 줄였습니다. 원칙적인 해법은 다주택자의 인정입니다. 다주택자가 늘어나야 분양이 늘고 분양이 늘어야 공급이 늘어납니다. 자, 이 아파트는 신문 기사가 아니고 신문 전면 광고입니다. 아파트 분양 전면 광고인데요. 우리는 기사뿐만 아니라 광고를 통해서도 어, 그 투자의 정보를 입수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아파트를 분양받으라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자, 이 광고를 보면 일산이 대곡역을 중심으로 교통이 획기적으로 좋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서해선이 완공이 되면 김포공항과 마곡까지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좋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호객노노에서 캡처한 그 대곡역의 지도인데요. 자, 여기를 보시면은 대곡역이 상당한 교통의 중심이 됩니다. 앞으로 대곡역은 서해선, GTX-A, 3호선, 경의중앙선, 고양선 이렇게 5개의 노선이 지나는 퀀튜플역이 됩니다. 앞으로 삼성역은 2호선, 위례신사선, GTX-A, GTX-C 이렇게 4개 노선이 지나는 쿼드러플역이 됩니다. 그러므로 대곡역은 삼성역이 못지 않은 교통의 중심지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 아파트는 풍산역과 백마역 사이에 있는데요. 4,800세대니까 굉장히 큰 단지임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42%인 2,000세대가 오피스텔로 분양이 됩니다.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함께 짓는 것이 이제는 대세 트렌드가 되고 있습니다. 금리 동결한 한국은행 올해 3%대 중반 성장 가능이라고 합니다. 자, 3% 중반의 성장이면 올해는 꽤 안정적이고 큰 성장이 기대가 되고요. 아직은 경제가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기는 어렵고 금리를 올리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한국은행은 암호화폐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한국은행이 통제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자, 23가지의 요리법을 안내해주는 삼성전자 직화 오븐 AI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모든 가전제품은 로봇화, 인공지능화가 될 것이고요. 여기에 수많은 반도체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중소기업 대출 매달 8조씩 늘어서 경기 회복 내년이나 가능하다. 네. 어, 자, 중소기업 연구소에서 코로나 극복 세미나를 했는데요. 음, 자, 한국의 경기 회복은 이제 시작이 되긴 했지만 회복은 내년이나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를 올리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경기가 완전히 회복되어야 금리의 상승이 가능하고 한국은 이미 국민소득 3만 불이기 때문에 저금리 기조가 유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3200 찍은 코스피 예전과는 다르다고 하는데요. 코스피가 장중 3200을 돌파했고 질적인 변화도 생겼다고 합니다. 코스피는 앞으로 더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더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나스닥 대비 축포를 쏜 코인베이스 암호화폐 거래소의 이름입니다. 첫날 시총 96조 원이 모였다고 하는데요. 나스닥 그 상장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암호화폐가 더 힘을 얻게 되었으나 세계 주요 경제 정책 이반자들은 여전히 암호화폐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강력한 규제를 하면 암호화폐는 폭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 투자는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자, 임대차 3법 마지막 퍼즐 어, 전월세 신고제 6월 시행입니다. 정부는 아니라고 하지만 과세 자료에 활용될 우려도 있다는 의견이 나왔는데요. 사실 과세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그로 인해서 다주택자가 줄 수가 있고요. 다주택자의 세금이 늘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임차인의 전세가 월세가는 더 상승하게 됩니다. 자, 빵 장사는 밀가루 가격이 10% 오르면 빵값을 15% 이상 올리기 때문입니다. 온라인으로도 신고가 가능하고요. 미신고 과태료는 1년 유예를 한다고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에 대한 문답풀인데요. 관심 있는 분들은 정독하시기 바랍니다. 자, 11월부터는 그 신고제를 통해 축적된 자료가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내가 아는 사람이 자가로 사는지 월세로 사는지 전세로 사는지 그리고 그 가격은 얼마인지를 모두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개인 정보의 유출의 위험이 있습니다.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에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다시 커졌다. 어, 가격이 상승할 시기가 되어서 상승하는 측면도 많습니다. 그리고 재건축은 지금 기대감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지금 투자에 들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게 봅니다. 투자는 오르기 전에 진입하는 것이 더 좋기 때문입니다. 자, 폰지 사기로 150년형 받은 메이도프가 수감 중에 사망했습니다. 자, 폰지 사기는 가장 고전적이고 가장 보편적인 사기 수법이고요. 절대 여기 속아서는 안 됩니다. 원금 보장, 고수익 보장 이런 것들은 모두 대부분 사기입니다. 자, 두 번째 매일경제신문 보시겠습니다. EU, 미국 2023년까지 백신 물량을 싹쓸이했다. 한국의 백신 가뭄이 길어진다는 그런 기사인데요. 미국과 유럽의 백신 싹쓸이로 한국의 백신 가뭄은 더 계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삼성전기가 MLCC 적층 세라믹 축전기인데요. 여기 시장에서도 추격차에 나선다고 합니다. 자, MLCC가 IT와 산업의 쌀이기에 삼성전기의 미래는 밝다고 보여집니다. 성수 여의도 아파트 오세훈 한강 르네상스 기대감에 크게 올랐다고 합니다. 앞으로 한강을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요. 서울의 층고는 50에서 80층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강남 노원 재건축 단지가 네, 많이 상승을 했다고 하는데요. 서울 10주 만에 상승폭을 키웠다고 합니다. 자, 5월 중순부터 아파트의 전세가와 매매가는 본격 상승을 할 것이고요. 서울보다는 경기도와 인천이 더 강세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서울시 한강변 50층으로 상향 추진을 한다고 하는데요. 어, 반대가 있겠지만 저는 서울의 50층 지지하고요. 50에서 80층의 고층 개발이 아니고는 서울의 주택 부족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힘이 통찰력이다. 네. 자, 이 글을 읽어보면은 이건희 회장님이 경영자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사람이라고 정의를 하셨는데요. 저는 이건희 회장님을 통찰력의 대가라고 봅니다. 경영자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사람이다. 예, 대단한 말씀이고요. 또한 훌륭한 투자자는 통찰력을 키워야 합니다. 자, 마지막 기사인데요. 세금 폭탄의 역습입니다. 자, 역대 세금을 많이 올렸던 정부들은 정권 심판론이라는 그런 역풍을 맞게 되었다는 그런 기사인데요. 징벌적인 과세는 반드시 바뀌어야 되고요. 부동산 정책의 목표가 가격 안정인지 세금 징수인지 저는 요즘 많이 헷갈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2021년 4월 16일 금요일 선티현신문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감사합니다.